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이근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기술 속의 디자이너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디자이너로서 작업을 하고 어떤 기술의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도 바뀌었을 때 제가 어떤 도구들을 취했고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작업물들을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이너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통 소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그래픽 디자이너, 모션 디자이너, 그리고 인터랙션 디자이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최근에 작업했던 작업물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삼성 리움 미술관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박물관에 있었을 때 그런 고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그런 도슨트 갈 일이 필요 없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저런 작품들을 보면 예를 들면 저런 한자가 어떤 것을 상징을 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핸드폰을 비춰서 보면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증강현실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은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VR이나 이런 것들 아마 평소에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이것은 혼합현실이라고 AR과 VR이 합쳐진 형태의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가 교원 스마트 에듀라는 교원 그룹과 같이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고요.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네, 한번 틀어주세요. 보시면은 저 디바이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우주 교육을 하는 거예요. VR과 다른 점은 VR은 이동하는 데 제한이 있지만 저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정보들이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컨텐츠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어떤 이동에 대한 제한이 없고 그리고 VR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환경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장애물에 대한 어떤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기를 사용을 하면 교육 분야라든지 아니면 건축,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런 기기들을 도입을 해서 기업들과 같이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아이들이 뭐 손짓을 한다든지 뭔가 그걸 가리키면 뭐 지구가 반이 갈라져서 어떤 정보들을 본다든지 그리고 저것들의 장점은 뭐냐면 디바이스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똑같은 화면들을 공유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에서는 내가 만든 결과물들을 사람들과 같이 보면서 뭔가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기기를 활용해서 기아 자동차와 함께 일을 했던 것들인데요. 기아 자동차에 있는 어떤 이런 전시되어 있는 차들이 사용자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전시장에 있는 인원에게 안내를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사용자가 그런 기기들을 쓰면 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정보를 오버랩해서 볼 수가 있는 형태인 건데요. 이건 영상에 있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에 작업했던 것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취했던 도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디바이스와 VR, 그리고 AR,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팀에서는 AI를 활용한, AI와 로보틱스를 활용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어떤 도구들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디자인을 시작했을 때는 아마 플래시 다들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이 플래시로 이루어진 형태들이 많이 있었어요. 플래시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만들면 다양한 뭔가 연출이나 재밌는 연출 같은 걸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했던 팀에서 했던 작업들이 뭐였냐면 한번 재생 한번 해주시겠어요? 만약에 유튜브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하고 유튜브의 어떤 이런 형태들은 다르지만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윈저 위스키 브랜드와 함께 작업을 했었던 거고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형태로, 그래서 보시면 이병헌 씨가 저렇게 뭐 옆에 있는 이런 UI들과 소통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연출들을 할 수 있는데, 저 플래시라는 툴이 굉장히 유용했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대부분의 웹들이 이렇게 플래시를 통해서 제작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다양한 연출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사실 저희 부서, 이 플래시를 활용한 저희 부서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부서였어요, 매출이. 그리고 이 플래시 하나만 다룰 줄 알더라도, 제가 학생일 때는 플래시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되게 웹 디자이너한테는 되게 중요한 도구였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티브 잡스가 플래시는 쓰레기다라는 말 하는 순간 저희 팀이 공중분해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 디자인을 시작하고 어떤 기술적인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시점이 이 시점인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플래시라는 것들이 보안상 이런 취약점도 있고, 뭔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웹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편한 것들이 만연해 있었는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멋있고 예쁘고 뭔가 화려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쁜 쓰레기들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러면은 나는 디자이너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 물론 저희가 팀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처했었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회사 안에서 자리 붙이고 앉아가지고 평면상의 화면을 보면서 내가 만든 결과물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이, 기업들과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수익인 거예요. 팀의 수익. 그래서 기획을 하거나 이럴 때 뭔가 재미있고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기획을 하지만, 그게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던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플래시 팀이고 이 툴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부서인데, 웹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결국엔 저희는 전시장으로 가게 됐어요. 똑같은 툴인데 전시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보시면 이건 신한카드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건데, 사람들이 부스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실시간으로 신한카드로 이루어진 내 모습이 저렇게 이제 화면에 비춰지게 되고, 촬영은 버튼을 누르면 지금 저 화면이 사진이 찍혀 나옵니다. 근데 그 찍혀진 사진을 통해서 신한카드는 그걸 통해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럼 신한카드에서는 사용자가 자기가 그려진 카드들은 계속해서 소지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신한카드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해서 제고를 할 테니까 브랜드 관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젝트였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됐는데, 저희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면들을 저희가 레퍼런스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런 카메라를 들고 뷰파인더로 넘어봤을 때, 아이들이나 사용자들이 그걸 활용하는 모습이나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만든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표정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약간 어렴풋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VR 기기를 보게 됐는데, 아마 지금에는 워낙 다양한 기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펀딩 사이트에서 처음 올라왔었던 오큘러스 리프트, 지금 대중화되고 있는 VR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대중화됐던 기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일이 너무 없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지게 돼서 R&D 부서가 됐어요. 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근데 수익은 당연히 없는 거죠. 회사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또 R&D를 해야 하는, 막연하게 R&D를 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도구를 보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방학 숙제를 할 때면 옥상에 올라가서, 비 올 때는 옥상에 올라가서 텐트 안에서 방학 숙제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저런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VR을 활용하면 제가 그때는 3D 그래픽으로 할 줄 알았었기 때문에 뭐 텐트라든지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몸이 힘들거나 뭔가 심신이 지칠 때 빗소리 듣는 걸 되게 좋아해서 VR을
내가 VR을 통해서 비 오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내가 텐트를 들어가서 쉴 수 있겠다. 이런 그냥 막연한 호기심과 이런 것 때문에 장비를 구입을 해서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에 진행을 해봤던 프로젝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콘텐츠인데, 저희가 SBS 고스트파크의 콘텐츠들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저 VR 기기와 사람들의 심박을 잴 수 있는 심박계, 그리고 데시벨을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를 달아서 사람들이 소리를 많이 지르거나 심박계가 많이 올라가면 저희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호러파크에 그 티켓을 주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기기를 구입을 해서 R&D를 통해서 적용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때 되게 재밌었던 것은 제가 똑같이 어떤 비 오는 환경을 만든 것처럼 내가 만든 세계 안에 사람들을 넣어놓고 저렇게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에 되게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 안에 들어가는 공수들이나 이런 것들은 막 엄청난 기간이 걸린 건 아닌데, 제가 신한카드 프로세스를 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봤었던 것처럼 제 컨텐츠가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극대화해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서, 내가 가야 될 어떤 길은 이 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내부가 어떻게 보여지에 대한 콘텐츠인데 시간이 길 수도 있어서 잠깐만 보면, 이게 사용자가 앉아서 정신병동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하나 한 층 한 층씩 내려가면서 거기에 대한 공포 체험을 이제 하는 건데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설명만 드리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한 가지 기사를 봤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꼴찌 없는 운동회라고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그런 신체가 또래 아이들보다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운동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연을 알고 있었던 저 4명의 친구들이 똑같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결승점 지점에서 다 같이 손을 잡고서 동시에 어, 들어오는 그런 기사였는데, 저는 저 아이들이 그런 마음이 아이지만 되게 존경심도 들었고 너무 감명 깊게 보고 있는 와중에 저 기국이라는 아이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가족들끼리 온 가족이 놀이기구를 타러 갔는데 아무래도 신체가 작으니까 제한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못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펑펑 울면서 내려왔다고. 그런 사연을 보면서 제가 마침 VR 컨텐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사용자에 썼을 때 어떻게 감정들을 느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롤러코스터를 만들어주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들을.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거는, 늘 디자인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을 때,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치료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미 괜찮지만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영양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 VR 기기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는 회사 캐릭터였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실제로 저 친구뿐만 아니라 기술에 소외된 아이들, 오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회사에 초청을 해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잠깐 한번 재생해 주시면. 손가락을 인식하는 그런 센서와, 그냥 회사 안에 미약하지만 조그만 놀이동산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보여지는 거로나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적정한 기술의 난이도로 보여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역시 아이들이 와서 이런 콘텐츠들을 즐기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역시 되게 즐거웠는데,
사실 그 기구기를 위해서 만들긴 했지만 그 친구한테 전달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는 지금 돈을 벌어야 할 텐데 그런 챌린지가 많았던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었고 회사는 회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에 너무 아쉬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게임인데요. 이거는 한 아들과 아버지가 즐기던 게임이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하고서 게임기가 방치가 되어 있다가 아이가 다 컸을 때 아버지가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게임기를 꺼내서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는데 이 게임의 특징은 뭐냐면 저 고스트 모드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저 고스트 모드는 뭐냐면 어, 1위 기록을 한 차량이 저렇게 고스트로 기록이 되는 건데 아버지의 기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서 게임을 즐기는 와중에 결승점 지점에서 멈춰 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넘어서 그게 갱신이 되면 아버지의 기록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VR이라는 걸 봤을 때 이 게임이지만 사람들의 어떤 추억이나 이렇게 뭔가 되새이고 기억을 되새이는데 게임이 되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아버지와 나란히 드라이빙을 했지만 요즘 아마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에서도 VR이나 이런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만약에 저 차량에서 VR이나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했다면 아버지가 나란히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 내가 기기를 쓰면은 그 옆에 조수석에 타서 아버지와 함께 나란히 차 안에서 뭔가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그렇게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회사 이름을 저는 퍼트라고 지었는데 그 당시에 퍼트라는 게 뭔가 인용하다 인용되다 이런 건데 우리가 만든 결과물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좀 더 휘발성을 가진 게 아니라 많이 사람들한테 인용될 만한 중요한 어, 어떤 한 요소가 됐으면 해서 회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길을 명확하게 잡아놓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마침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나면서 아마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광화문에 있었던 촛불 시위입니다. 제가 이때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예술하는 사람 아니면 음악 하시는 분들, 행위 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제 뭔가 편말을 가지고 그냥 글씨 써서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다가 그래도 내가 가진 어떤 다른 것들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도구들과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컨텐츠였는데 잠깐 한번 재생해 주시면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기아 자동차하고 어 재생이 안 되나요? 아, 네. 네,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자동차 전시관 안에서 저 기기를 쓰면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는 이런 컨텐츠들을 했었는데 저희가 마침 그것들을 만드는데 소스가 있었던 거예요. 개발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든 소스가 있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축가 집단이 있는데 푸아 프렌즈라는 건축가 팀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사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분들이 어렸을 때 자기 울타리를 고치러 온 목수분이 계셨는데 자기 울타리를 다 고치고 나서 남은 목재들로 강아지 집에 문을 달아줬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그런 따스함을 내가 가지고 귀여움을 간직해서 한 채 일을 해야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작업들을 보면은 정말 멋있는 작업들 많아요. 엄청 크고. 근데 그분들이 사무실에 앞에 있는 뭐 철물점이나 일반 사무실들 이런 부분들까지 되게 열심히 잘 도와주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도 마침 기아 자동차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들어 놓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금의 부스러기를 통해서 내가 활용을 해보면은 목소리 낼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것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서동현 씨의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 저렇게 광화문에 모여있는 사람들 위해 세월호 희생자들이 떠올라와 있는 이런 장면인데
그 시위 현장, 촛불 현장 위에 이 모습을 띄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엔진을 활용을 해서 실제 고래를 제작하고 그 위에 희생자분들의 모습을 띄워서 어, 면 네, 한번 재생해 주시면 사실 보이는데 뭔가 기술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컴퓨터나 이런 것들 어떤 무료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진실을 풀 수 없는 거나 그런 촛불 같은 거까지 진실을 그래서 그 촛불 현장에 그 형제분들이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뭔가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 만들었었는데 사실 저런 증강현실로 제작된 어떤 모습들은 어떤 무력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고 아마 기존에 많이 보셨을 듯이 프로젝트 C 같은 형식을 아마 보셨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거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들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볼 수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카카오톡에도 이모티콘으로 사람들이 단순히 가방에다가 리본을 통해서 추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카카오 측에서도 이제 연락이 와서 사람들이 가방이나 이런 것들로 추모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안에서도 추모를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에 사람들한테 이제 펀딩도 받고 해가지고 제작이 되었던 콘텐츠고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역시 SBS 방송사와 함께 작업을 했었던 건데 이건 뭐냐면 그 중에 이제 희생된 학생들 중에 꿈이 가수였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유품에 핸드폰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 친구가 작곡한 동생하고 작곡한 미완성된 곡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가수가 꿈이었고 그때 당시 지금은 졸업도 했을 거고 그때 당시 이제 대학생이 돼서 자기 꿈을 위해서 버스킹도 하고 그랬을 텐데 안타깝게 꿈을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가장 존경했던 가수분이 가수 신용재 씨였고 신용재 씨가 그 사연을 듣고서 그 노래를 이제 완곡을 해서 앨범으로 이제 만들어 주셨고 그러면 이제 SBS 측에서 요청했던 거는 이 팽목항에서 작은 무대를 만들면 이 친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어느 정도 이루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펀딩을 받아가지고 설치물들을 간단하게 제작을 하고 그 이후에 희생자의 유가족인 그 동생분과 아버지분을 초청을 해서 이 친구의 작은 무대를 들려주는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팽목항에 가면은 핸드폰을 그 무대 안에다 비추면 이 이다은 군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오늘 하루도 참 고생했어요. 많이 힘든 그대 이미 든 그대 안아주고 싶어요. 만들어서 저한테 들려주고 이러는 제가 가사 같은 거 바꾸는 도와주고. 오늘 하루도 참 고생했어요.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만든 이 노래 그댈 위해 불러봐요. 힘이 든 그댈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유가족분들이 이걸 만드는 걸 모르고 계셨고, 방송국에서 이때 당시에 연락을 해서 초청을 해서 보여드렸어요. 네, 제가 항상 이거를 만들면서 되게 조심스러웠던 게, 과연 가족분들이 저 모습을 보고 내 오빠야, 내 아들이야 라고 느낄 수 있을까? 라는 되게 걱정이 많았고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다행히도 유가족분들께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또 해주셨고, 실제로 사진으로만 기억을 해야 하는데, 내가 오르골처럼 오빠가 보고 싶을 때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누군가를 이렇게 추모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너무 많은 마음을 써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세월호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디자인을 하면서 정말 작은 시간을 들였고 적은 노력을 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1년, 2년을 걸려서 만드는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런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적이 없었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었는데, 결국 기술이라는 것들이 항상 흐르고 흘러서 정말로 뭐 테크놀로지적으로 뭔가 기술적인 완성도가 엄청나게 구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감하고 건드릴 수 있고, 사람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그때 됐던 것 같아요. 잠시만 한번 틀어주시면, 이거는 일본 구마모토에 몇 년 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져서 엄청나게 지진 피해를 입었던 구마모토 지역의 브리지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인데, 이 디자이너분들, 구마모토에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디자이너분께서 세월호 역시 보시고, 뭔가 재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를 그래서 같이 이 브릿지 구마모토라는 캠페인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재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결국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냐면, 사실 무너져서 뭐 여러 가지 저희와 정치적으로 막 대립이 되어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재난의 현장에서도 크리에이티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지역 응대에서 디자이너들끼리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AR로 어떻게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드론을 가지고 가서, 일본에 구마모토 드론을 가지고 가서 촬영을 해서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스캔된 데이터가 저렇게 무너져 있는 그 지역의 데이터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보여지는 거는 기차의 그 다리예요. 저 기차는 굉장히 오랫동안 구마모토를 상징을 하고 오랫동안 달려온 기차인데 무너져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이제 기차가 되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 기억의 모니먼트로 저 나무를 조각을 해서 무너진 형태의 저 3D 데이터를 가공을 해가지고 비춰봤을 때 그 무너진 현장들이 복구가 되는 모습들을 재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일본의 구마모토에 있는 철도청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저렇게 잘라진 나무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 CNC로 가공을 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3D 모습 그대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마커 위에다가 저 나무 모양의 나무를 올려놓고 핸드폰을 보면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힘내라 구마모토라는 모습과
뭐 무너졌던 집들이나 철로라든지 무너졌던 상징하고 있는 다리들이 복원이 되면서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눈이 오고 아까 이전에 그 이다은 군의 AR 무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한 기억의 조각들로 사람들한테 오래오래 이 재난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어쨌든 마음이 전해지고 진행했던 컨텐츠인데 사실 이분들이 한국에 왔었던 이유는 뭐냐면 재난 상황일 때 우리나라 코이카에서 방수천을 제공을 많이 해줬었던 적이 있어요. 파란색 방수천 아마 보시면 흙을 덮는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리사이클링을 해서 가방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고마움과 그래서 우리랑 이렇게 같이 해보자 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되게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왜냐면 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회사의 이해관계와 벌어지는 일들로 진행을 했었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제가 했던 일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수들로 일이 생겨나는 경우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거를 느꼈던 계기가 되었고 이거는 코엑스에 가면은 보실 수 있는 건데 100m 길이의 미디어 파사드를 저희가 이제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을 제작을 했었어요. 아마 그리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픽 카드에 아마 되게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제가 쓰는 3D 그래픽의 렌더러는 기존에는 CPU를 활용해서 만드는 CPU를 통해서 연산하는 렌더러들이 있었고 요즘은 GPU로 연산을 해서 CPU보다 훨씬 더 몇 배의 속도가 되는 속도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렌더러들이 있는데 제가 이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GPU 어떤 연산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돼요. 왜냐면 인공지능 이 AI 분야는 GPU와 되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픽카드와 연관이 돼 있고 왜냐면 GPU의 쿠다코어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핸드폰을 보면 예전에 내 사진을 찍으면 저 고의 스타일이나 어떤 문구의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이런 앱들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사에 있어서 저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꼭 써봐야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이제 이걸 개발한 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이렇게 사진이 있고 여러 가지 뭐 명화라든지 이런 스타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학습이 되어서 그 스타일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이제 제 사진을 가지고 이제 활용했을 때 사실 필터와는 다르게 저렇게 학습을 해가면서 하나씩 쌓이는 이런 느낌들이 정말로 하나하나씩 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뭔가 그때 당시에 명화를 그렸던 그 작가분들이 살아서 뭔가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프란시스코 고야의 전쟁의 참상에 대한 고발을 하는 작품을 그린 건데요. 예전에 명화를 그렸던 분들은 예를 들면 뭐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사, 한국전쟁의 어떤 참상에 대해서 그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 당시에 어떤 참상이나 부조리함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AR을 활용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사회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눈여겨봤던 건데 이거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저분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하면 여전히 아마 작품으로서 어떤 표현을 했었지 않았을까 해서 고야의 작품과 이것을 학습을 시켜서 나타낸 결과물인데 그러면 프란시스코 고야의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이렇게 해서 아마 연작을 만들어 보면은 좋겠다. 피카소나 고야 이런 분들이 지금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도출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AI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했던 작업들과 연관이 되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AI들 기술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 사람의 얼굴들도 정확하게 재현이 되어서 지난번에는 제가 일일이 그냥 최대한 닮게 3D로 만들어야 했던 것들을 그리고 목소리는 이다은 군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용재 씨의 목소리였잖아요. 근데 음성을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 AI와 얼굴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AI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된다면
그 부분들에서 이렇게 쌓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제가 있는 팀은 AI를 활용한 코스메틱 화장품 브랜드예요. 근데 단순히 화장품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노력들을, 시간적인 그런 것들을 줄여주고 금전적으로도 세이브했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비전들이 좀 보여서 지금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데, 제가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아가게 되면 기존에 했던 작업들과 이런 것들을 좀 디벨롭해서 유가족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말로 내 아이가 살아와서 돌아온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저는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고, 웹 디자이너, 그리고 인터랙티브 디자이너, 그러면서 VR, AR 여러 가지 도구들, 그리고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제가 어떤 도구들을 습득을 하는데 느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기술들이나 이런 디자인 트렌드들 항상 변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구나. 왜냐면 이런 기획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획을 하긴 하지만 정말로 사람이 뭘 필요로 하고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디자이너, 이거는 지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들을 만드는데 AI 기술자들이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우리가 만든 디자인의 결과물들이나 기술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영상이에요.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애니메이션의 셀 애니메이션은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그려서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제 AI 기술을 활용하면 일일이 그리지 않아도 내가 지시를 하면은 캐릭터가 거기까지 걸어가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하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AI 기술자들이.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반응이 어떠냐면 역겹다 그러거든요, 보면서. 그리고 저걸 보면서 자기는 매일 조깅을 하면서 아침마다 만나는 신체가 불편한 친구가 떠오른대요. 그 친구는 자기와 하이파이브를 하기 힘들 정도로 섬유가 손상이 돼서 팔을 뻗는 것조차 힘든데 그 친구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때 당시에 미야자키 하야오는 항상 수작업을 고수를 하고 있었고,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디지털 작업을 자기 작품으로 들여온 그때 유일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태블릿 하나를 쓰는 거 있어서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했던 분인데, 자기는 절대 내 작품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용납을 안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활용적인 부분에서는 한 대 얻어맞고 저렇게 이제 어리버리한 건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대하는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술자분들이 헤아렸으면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하나하나의 캐릭터들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제페토라고 한다면 하나하나의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피노키오인 거예요, 이분한테는. 근데 내가 만든 피노키오가 저렇게 걷기 위해서 뒹굴러 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디자이너가 예를 들면 뭐 모바일 컨텐츠를 만들든 웹사이트 안에서 어떤 구조를 만들던 간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피부 측정을 하는 AI 기술이 있어요. 근데 화면을 딱 켰을 때 카메라 화면이 탁 뜨니까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내 피부 갑자기 찍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쓰는 사용자들은 정말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느끼는 거죠.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른 사연을 다른 느낌으로 가져왔으면 아마 이런 반응들을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 또한 이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구현을 하는 입장에서 늘 고려를 해야 하는 것들이 여전히 이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멋있고 예쁘고 화려한 것들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긴 하지만 늘 기술들이 변화할 때 정말로 이게 구심점이 되는 건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헤아리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이에요. 정말 사람과 똑같이 직립하고, 이 연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발로 차고, 밀어내고 막 넘어뜨려요. 근데 동물 보호단체인가? 아무튼 인권보호단체인가? 거기서 소송을 건 적이 있어요. 로봇인데. 그만큼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덧대져 있는 그 마음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되새이는 말인데, 세월호 캠페인을 하고 나서 공대생에게 제가 DM을 받은 글이에요. 저 한마디가 정말로 저한테는 큰 자극이 됐고, 제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해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늘 부모와 그런 주변의 기대를 통해서 정말 막연하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막연하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배운 그런 기술들에서 너무 차가움과 냉철함만 보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만들었던 어떤 작은 목소리는 정말 하품처럼 하찮은 것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듣고 이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중에 이게 그냥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마법과 같은 재료가 있었다라는 말을 이제 해줌으로 인해서 저도 너무 큰 자극이 됐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늘 작업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초심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 디자인을 했을 때 초심과 다르게 이것을 초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늘 후배들이나 이 디자인적으로 뭔가 그런 고민들이 있는 분들한테 항상 공유를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어떤 디자인이나 앞으로 여러분들 아니면 다양한 분들, 다양한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디자인 분야에서 그런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뭔가 사람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또 따뜻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저와 같이 작업을 하고 그런 분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뜻으로 함께 다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언젠가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네. 네. 어, 어. 아, 네. 강연 되게 잘 들었고요. 처음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그 AR이나 VR에 대해서 원래도 좀 이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프로젝트로 네. 유니티를 이용해서 학교를 소개하는 이제 VR을 네.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건물 하나를 만들었을 때는 멋있다 해가지고 360도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건물이 하나, 두 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학교 전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버벅이고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울렁거림이 생긴다든가.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어서 현직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기술에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께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이 발전이 돼야 좀 더 AR 그리고 뭐 혼합 현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버벅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선입견을 갖는 게 그런 것 같아요. VR은 어지러워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분야마다 이 기기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멈춰져 있는데 움직여서 생겨나는 어떤 어지럼증이라든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벅인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제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이슈가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풀어낼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VR을 만드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했던 어떤 건축 프로세스와 이 게임 프로세스 안에서의 방식은 정말로 다른데 똑같은 데이터를 넣어 놓다 보니까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AR이나 VR, 뭐 어떤 분들은 아직 VR 끝났어, 별로 식상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R이나 AR,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적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쓸 수 있는 분야들이 있고, 아까처럼 어떤 기억을 되새기는 데 있어서도 최근에 VR을 활용해서 이런 콘텐츠들도 제작이 되었던 것들도 있고, 전 되게 중요한 게 그 매체에 대한 특성과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고민이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 그냥 똑같이, 사실 도구들은 뭐 연필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시간이 지났으니까 트렌드 하지 않아. 안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AR이나 VR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구닥다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항상, 저는 이제 도구들을 쓰고 나면은 언젠가 쓰지 않을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어느 상황이 왔을 때, 이걸 써야지만 이것을 내가 극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믹스 리얼리티, VR에서의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믹스 리얼리티를 활용한 거고, VR에서 할 수 없는 거는 AR에서 이제 활용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저 믹스 리얼리티 기술이 앞으로 경량화가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내가 보면서 뭐 예를 들면 이 건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실시간으로 내가 이제 볼 수 있고,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이건 역시 경량화가 되면 되게 많은 삶의 방식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항상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뭔가 고민들을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 너무 다르고, 이 VR 기기를 사실 쓰는 거는 게임 엔진 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랬던 건 그 게임에 계신 분들이 놀랬던 것은 뭐냐면, 게임 툴인데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 분야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지금 내가 직면해 있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정말 깊이 생각해보는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이게 VR이 맞고 AR이 맞는지, 그래야만이 적정한 도구를 써서 적정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 주실 분들 있으실까요? 강의가 너무 좋아서 제가 뒤에서 살짝 그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더 질문 사항 없으시면 오늘 1시간 또 꽉 채워주신 저희 이군석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2부 강연도 마치겠습니다. 네.